인터넷 뱅킹 등 전자 금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 이니세이프.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만 1,000만 대가 넘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바로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특정 버전의 이니세이프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라자루스는 공격에 활용할 언론사 웹 서버와 명령 제어 서버를 순서대로 해킹했습니다. 특정 버전 이니세이프가 설치된 PC를 통해 이미 해킹된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이른바 워터링홀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는 해킹 조직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당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부 시스템이 장악돼 이른바 좀비 PC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라자루스는 언론사 8곳, 의료 바이오 기관 4곳, 국가 공공기관 3곳을 포함한 총 61개 기관의 207대 PC를 해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킹당한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라자루스가 재작년 4월부터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보안 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활용해서 이 워터링홀 공격 기법을 접목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었던 그 위험성이 확인된 해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해킹으로 자료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례는 없고 해킹당한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은 보안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배나 많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와 같은 해커 집단이 해킹으로 빼돌렸다는 게 패널의 분석입니다. 목적은 핵 개발 프로그램 지원. 일부만 현금화돼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라는 그 가방 안으로 금고 안으로 모두가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도 일부는 줄 수 있겠죠. 북한 해커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탈중앙화 금융거래, 이른바 디파이 플랫폼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탈취한 가상화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과 함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줄을 잇고 있지만 유엔 대북제재위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한 무기 수출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하겠다고만 했는데 수사권이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에 더해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도 받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26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다른 나라 대내외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한미일을 미일한으로 지칭하면서 한국에만 별도 기호로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데 최 외무상은 무기 거래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매도하면서도 따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법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범행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가정보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라자루스의 기존 범죄 패턴을 봤을 때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다만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1년 1월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 조직은 법원 가상 PC와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300GB가 넘는 전산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일부인 PDF 파일 26개가 복원됐는데 개인 회생이나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지방과세 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전송된 다른 파일들은 심층 포렌식을 해도 기술적인 한계로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소행에 선을 그어왔던 대법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은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방사업체를 해킹해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포착돼 정보당국 등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검찰과 경찰, 민간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단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체는 국산 무기인 다연장 로켓 천무, 중거리지 대공 미사일 천궁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에서 2월 방위사업청과 함께 점검한 결과 국내 방사업체와 협력업체 등 10여 곳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이 확인된 시기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로 피해 업체들은 경찰 수사 전까지 피해 사실을 몰랐고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유출되는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용된 악성 코드와 IP 주소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의 김숙희의 소행으로 추정했는데 지난 2014년 북한의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당시 쓰인 IP 주소도 확인됐습니다. 범행 수법을 보면 방산업체의 외부망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내부망에 침입하거나 협력업체의 이메일 서버에 보안 허점을 노렸고 원격으로 서버를 관리 보수하는 업체까지 침입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북한이 국내 방산기술 탈출하는 공통 목표를 설정해 다수의 해킹 조직을 투입하는 총력전 형태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숙희와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으로 꼽히는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안에서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소니픽처스가 김정은 암살 지령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자 이를 막기 위해 미개봉 영화를 해킹한 뒤 유포해버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을 해킹해 1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2해 동안 4조 원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특히 다른 해킹 조직들과 합동으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의 기술을 1년 반 동안 빼가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무력 도발을 위해 해킹을 일삼아온 겁니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커지자 우리 국정원과 독일 헌법보호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사 결과 라자루스는 피싱 메일로 웹사이트 유지보수 업체에 침투한 뒤 신뢰관계에 있는 본래 목표인 홈페이지에 접근했습니다. 이후 내부 서버로 확산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채용 담당자로 위장한 뒤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구인 대상자를 찾아 연락하고 다른 데와 플랫폼으로 유도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꿈의 직장 작전이라 불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1000GB 넘는 개인정보가 2년 반 동안 빠져나간 대법원 해킹 사건은 수법은 밝히지도 못한 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이 됐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개인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가장 돈이 되니까 강탈한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외부 인터넷과 내부망이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보안 의식이 나태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